본 영상은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 소설이며 실제 역사 기록과는 다르거나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스토리 연출을 위한 창작임을 밝힙니다. 재미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려 후기, 동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영해.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이곳은 오래전부터 국경의 전초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구의 출몰이 잦았던 이 시대, 그 경계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해 박씨 시조 박영. 그는 화려한 벼슬도 장대한 공훈 기록도 없는 사람. 하지만 영해 지역의 향직을 맡아 백성들의 일상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1350년 초겨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루 위에 선 박영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가 바라보는 현실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포구의 정박한 배가 몇 척인지, 봉수대의 장작은 충분한지, 어느 농가가 흉년으로 어려워하는지 그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나리, 또 밤을 새우셨습니까? 젊은 군졸 이천이 계단을 올라오며 물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사람은 편히 잠들 수 없지. 박영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포구에서 어부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리, 큰일입니다. 수상한 배들이 북쪽 바다에서 보였습니다. 몇 척이나 보였는가? 두세 척. 아니, 네 척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멀어서 정확히는. 박영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안개가 짙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람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군졸들을 소집하라. 목책을 점검하고 봉수대를 준비하라. 하지만 날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박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늦어. 지금 움직여.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영해의 백성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루 위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군졸들이 목책 주변에 배치되었고 봉수대에는 장작이 쌓였습니다. 박영은 여전히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혹시 잘못 보신 게 아닐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기다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하나, 둘, 셋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불빛들. 그것은 배의 등불이었습니다. 군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적건 왜구다. 박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나 있었으니까요. 봉수를 올려라. 지금 당장.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붉은 불꽃. 그것은 여기는 준비되어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왜구들의 배가 멈칫했습니다. 그들은 봉수대의 불빛을 보고 서로 무언가를 논의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배들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준비된 적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백성들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투도 어떤 희생도 없었습니다. 군졸 이천이 박영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부의 말만으로 그렇게 확신하신 겁니까? 박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신한 게 아니야. 다만 의심했을 뿐이지. 의심이요? 의심만으로도 준비할 이유는 충분해. 틀렸으면 내가 책망을 듣겠지. 하지만 맞았는데 준비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다쳤을 거야. 이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박영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자랑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성루에 올라 바다를 살폈고 포구를 점검했으며 농가의 형편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박영을 찾아왔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이름의 과부였는데 혼자서 어린 자식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희 집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봄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박영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가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즉시 향리장부를 펼쳤습니다. 관청곡간에 비축곡식이 있네. 석 달치를 내어주겠네. 감사합니다, 나리. 가을에 꼭 갚겠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네.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야. 자네가 살아야 이 마을도 사니까.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향리가 박영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너무 후하신 거 아닙니까? 저 집은 매년 곡식이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도와줄 겁니까? 박영이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할 때까지지. 백성이 굶어 죽으면 이 땅을 누가 지키나? 곡식은 다시 생산할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네. 여름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심했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영해 천의 수위가 높아졌고 일부 농가의 논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영은 즉시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제방을 보강해야 해. 모두 나와주시게. 날이 지금 밤중인데요. 강물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 움직여. 그날 밤 박영은 백성들과 함께 진흙을 날랐습니다. 향리의 신분으로 직접 삽을 들고 일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직접 이런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일하라고만 하고 내가 팔짱 끼고 있으면 그게 진짜 일꾼이 아니지. 함께 땀 흘려야 진심이 전해져. 새벽까지 계속된 작업 끝에 제방은 보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은 빠지기 시작했고 논은 무사했습니다. 백성들은 지친 몸으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나리 덕분입니다. 하지만 박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준 덕분이지. 나 혼자 뭘 할 수 있었겠소?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마을에는 감사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올해는 풍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도적 무리가 출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노리는 무리였습니다. 박영은 즉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야간 순찰을 강화하라. 곡간 주변에 군조를 배치하고 각 농가는 곡식을 분산해서 보관하라. 날이 설마 우리 마을까지 오겠습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하지만 안 온다에 기대를 거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일주일 후 정말로 도적 무리가 영해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해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군졸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봉수대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여기는 만만치 않다고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백성들은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박나리가 지켜주셨구먼. 겨울이 왔습니다. 박영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영해를 지켜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젊은 향리 하나가 박영에게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왜 더 높은 벼슬을 하지 않으십니까? 능력으로 보면 중앙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으실 텐데요. 박영은 불을 쬐며 대답했습니다. 높은 벼슬이 뭐가 중요한가? 나는 이 자리가 좋네. 하지만 향리는
향리가 어떤가? 백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야. 중앙에서 높은 벼슬을 하면 정책은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저 김서방네 아이가 배고파하는지 알 수 있을까? 저희 농부네 논에 물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젊은 향리는 침묵했습니다. 박영이 덧붙였습니다. 벼슬이 높다고 공이 큰 게 아니야. 사람이 사는 자리를 지키는 일, 그 일이야말로 가장 무겁고 가장 오래 남는 공이지. 1365년 봄, 박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영해의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박나리가 계셨기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지.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박나리는 우리를 백성이 아니라 이웃처럼 대해주셨어.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늘 웃으며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박영이 남긴 공식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공훈도 거대한 업적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역을 떠받친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소리 없이 실무로 책임으로. 박영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후손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향리가 되고 군교가 되고 교관이 되어 영해를 지켰습니다. 중앙의 고위 관료는 아니었지만 영해 지역의 행정과 군사 체계를 굴러가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구의 배정박 현황을 정리하고 향리 문서를 작성하며 봉수의 점화를 결정하는 역할. 단순한 서기가 아니라 지역 생존을 지탱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박씨 후손들은 그 책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갔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후 한 후손이 서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 박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다지. 벼슬이 높다고 공이 큰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자리를 지키는 일이 가장 무겁고 가장 오래 남는 공이다.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렴. 화려함보다 책임을, 명예보다 실무를 택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마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도 영해의 바람은 변함없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박영이라는 사람의 발자취가 남아있습니다. 이름보다 역할을 중시했던 사람, 화려함보다 책임을 선택했던 사람,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던 사람. 박영은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누군가는 큰 벼슬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누군가는 지역을 지키며 세대를 잇습니다. 박영의 이야기는 바로 그 후자의 역사입니다. 묵묵히, 실질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지역을 지켜온 사람. 그가 남긴 흔적은 화려하지 않지만 지금도 그 지역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처럼 남아 있습니다. 나는 화려함보다 책임을 좇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일이라면 그 길을 선택한다. 실무는 작아 보이지만 작은 실무가 모여 지역을 지킨다. 흔적을 남기기보다 기반을 남기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